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에 근무하는 김승현입니다. 이제 한교수님이랑 저는 이제 한교수님이 회장을 4년 하신데 그때 좀 부회장으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한교수님 항상 뵐 때마다 참 훌륭한 과학자이면서 또 열정이 참 넘치셔서 제가 또 이렇게 토론자로 나서게 됐는데 말씀에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저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이 계속 이제 개정이 이제 되고 있죠. 가장 최근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곧 올해 아마 이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개정된 교육과서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아마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성과 기원에 대해 언급하셨고, 그리고 이제 진화론 교육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매우 유익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일으키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대표적인 진화론의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양성도 있고, 진화론의 정의가 제 형질이 변화하는 것, 그 간단한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그러한 진화의 개념이 실상 과학적인 근거가 아주 매우 약하고, 특히 공통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생물들로의 진화는 진화론의 가장 큰 과학적 딜레마임을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원 과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하나만, 그러니까 진화론 하나만 가르치면은 정말로 이제 교육상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토론문에서는 특별히 뭐를 첨가한다기보다는 좀 더 말씀하신 내용을 약간 좀 발전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 존엄성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인간 존엄하죠. 분명히 이제 다른 생명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이런 존엄성이 있고, 이제 그것을 또 인권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권에 대해서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그들이 이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에 해당된 것이고 요즘처럼 확립된 어떤 보편적인 그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쭉 이제 중세도를 거치면서 어떤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조금씩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과 또 계명주의를 거쳐서 근대적 인권 개념이 이제 발전돼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이제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으로 태어나서부터 갖는 고유의 권리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저는 철학자를 모르지만 칸트, 루소 등등 그런 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헌법에 이렇게 명시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죠?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이제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있고, 종교적 신념이 있고, 윤리적인 가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다. 근데 그거는 어딘가 좀 그 주장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질들은 과연 어디서 유래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배웠던 그런 진화론이 이제 주장하는 바 물질이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물질이 단세포가 되고 또 그것이 진화해서 오늘날 여러 다양한 생명체가 됐다는 이제 그런 이론 갖고는
우리가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 근원 자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해준 더 큰 존재를 우리가 가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실한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겠다. 저희 여기서 논문에서 쓰셨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과연 뭐냐?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지성과 또 영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 의와 선, 사랑, 거룩함 그런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비록 죄로 인해서 그런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근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진화론 교육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진화론의 그런 사상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화론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38억 년 전에 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냥 지금 온 우주에 모였던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이 한 곳에 모여서 왠지 모르게 그냥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구한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과 같은 우주를 만들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관찰하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런 것은 근거가 상당히 약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독교적인 그런 우리가 성경관 창조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인간 존엄성을 우리가 근원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유신 진화론이라는 그런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진화론에다가 껍데기에다 그냥 하나님만 갖다 더 씌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문제점이 많은데,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이 유신 진화론이 아주 그렇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언뜻 보면은 그냥 진화론도 믿고 또 성경도 믿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근거가 빈약하고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그렇다고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성경적인 창조론을 믿는 저희들은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 또 여러 진화론의 그 핵심 개념들 그런 거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타난 진화론 내용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 자연 선택이 있고요. 또 돌연변이가 있고 또 그 진화가 됐다는 증거로서 어떤 다윈의 핀치 그런 것이 여전히 우리가 교과서 개정 추진회, 진화론 교과 개정 추진회에서 이런 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몇 가지는 진짜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은 몇 가지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연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연 선택은 뭐냐? 단일 또는 몇 개의 공통 두상으로부터 모든 복잡한 생명체가 파생됐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진화론의 아주 핵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 선택은 종분화까지 일으킬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분화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종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룡이 이렇게 파충류가 주류가 됐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물어보면은 겨우 된다는 최지천 교수님도 온가하셨지만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그분보다 더 유명한 리차드 도키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떤 것을 대느냐? 어떤 인위적인 가축이나 식물의 인위적인 종자 개량, 육종 그런 것을 예를 듭니다. 그런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종분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육질이 좋고 뭐 이렇게 이 같은 종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변화를 이제 주는 것이죠. 그죠? 또 이제 이 뭐죠? 자연 선택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이거는 동어 반복에 이제 불과하다. 동어 반복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겁니다. 이 토톨로지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고 살아남는 개체는 적합한 것이다. 이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제 순환 논리에 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잘은 몰라도 뭐 하여간 제가 존경하는 그 칼 포프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는 과학이 과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이제 핵심 이론이 바로 반증 가능성입니다. 반증 가능하지 않은 것은 과학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주장을 좀 철회시키긴 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하여간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그거를 철회하긴 이제 했습니다. 어쨌든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사실은 반증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이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진화론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그 뭐 내용이 어떤 문제를 지적해도 다 진화론으로 설명합니다. 왜 사람이 이기적이냐? 다 진화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가끔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하느냐? 그것도 진화론적으로 다 설명해요. 이제 그래서 포퍼가 유명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분이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죠? 네, 저는 그분 글을 읽다가 그분에게 마음이 딱 와닿는데요.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자연 선택과 함께 돌연변이 또는 변이 그런 진화론의 양대 핵심 메커니즘이죠. 돌연변이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만 바뀌는 것. 그러니까 이제 DNA에 보면 뉴클레오티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뉴클레오티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점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거는 일어나지만은 또 이제 또 계속 이걸 교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죠? 유전자 삽입, 삭제, 재배열 그런 것과 같은 대규모 돌연변이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또 더구나 의미 있는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돌연변이가 다 해롭죠. 이것을 가지고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윈의 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갈라파고스에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다프네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그랜트 부부가 있습니다. 무슨 그랜트죠? 여자분은 로스메리 하여간 저기 그 부부가 오랫동안 거기 가서 다윈이 그 핀치 새의 부리 모양과 크기를 이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 들 때는 어떻죠? 이제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리가 짧아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먹이가 풍부해질 때는 그때는 이제 부리가 길어지고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약간의 변화를 이제 관찰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진화의 증거로 보는 것은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윈의 핀치가 다른 새로 바뀐 거 아니잖아요. 무슨 제비로 바뀌었다거나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순환적인 변이일 뿐이고 해당 개체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체로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온 과학에 대한 열린 교육의 그 필요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진화론의 대안으로서 기온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기온에 관해서는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로지 이제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제 공정한 입장에서도 살펴보면은 두 개를 양쪽 다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진화론이 진짜로 진리라고 하면은 그것만 가르치면 되겠지만은 증명된 것이 없는 하나의 상상에 불과한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그 창조론 또는 지적 설계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동시에 가르쳐서 학생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판단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종합적 사고력과 또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희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